다음 물건 뭐예요? 얽힘 대 복잡함이에요. 갈등에는 층위가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죠. 여기서 단순하게 얽힌다는 것은 한 층위에서만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가볍게 참고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복잡하다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설정이 너무 많거나 인물이 너무 많은 것도 복잡한 게 될 수 있지만 이야기에서 복잡하다고 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복잡하다는 건 세 층위, 그러니까 내적, 개인적, 초개인적 모두에서 모든 층위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를 구성하려면 인물이 삶의 모든 층위에서 갈등을 겪게 해야 해요. 보통은 세 가지 갈등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복합적인 이야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당연하지만 이 복잡함을 설계하는 원칙도 따로 있어요. 그 원칙은 별개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등장인물의 수를 너무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면 그 에피소드에는 주도인물과 반동인물이 있겠죠. 여기서 주변 인물을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 정도까지 넣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은 인물이 등장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굴리기가 힘들죠. 독자들이 그만큼 그려야 하는 인물이 많아지니까요. 영화나 만화와 같은 이미지의 경우는 좀 더 많아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인물이 나올 경우 독자들이 인물에 대해서 상상하는 게 어려움이 없어야만 해요. 즉 뭐예요? 내적 친밀감이 충분히 쌓여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작가라는데 한 작품에서 주연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는 최대 7명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원피스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루피, 조로, 나미, 상디, 우석, 초파, 로빈까지가 적당했죠. 이후에 나온 프랑키와 부석부터는 작가가 캐릭터를 감당해내지 못해요. 캐릭터의 활용은 물론이거니와 이야기 또한 산으로 가게 되죠. 두 번째는 이야기에 너무 여러 장소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해요. 너무 여러 장소를 넣어버리면 너무 캐릭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이 없어요. 몰입감이 깨져요. 에피소드에 따라 핵심이 될 만한 장소 한두 군데, 많으면 3군데 정도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죠. 예전에도 말했지만 창의성이라는 건 자유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한과 제약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가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인물과 배경, 설정 등등 너무 열려있으면 오히려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죠. 그렇다고 너무 닫혀있으면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고요. 좋아요. 본격적인 파트에 왔어요. 장 설계를 함에 있어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잡다한 것들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대부분 이야기했고, 이전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이라면 재생목록이 있으니까 정주행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야기 기초는 바로 이 3장 구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설정, 대립, 해결이라는 구조인데, 이 3막 구조로 나눈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에요. 3장이 아니라 3막 구조라고도 하고, 보시면 크게 대단한 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1장은 보통 발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3장은 결말이죠. 전개, 위기, 절정 전부 2장이 포함돼요. 보통 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한다면 20에서 25%까지 발단을 가져가죠. 당연히 더 짧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전개, 위기, 절정이고, 결말도 마찬가지로 짧아요. 발단보다 더 짧은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로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다라고 한들 이야기에 따라서, 작가의 스타일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죠. 당연히 이 장 또한 3장이 아니라 5장, 7장, 8장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기초인 3장 구조에서만 보자면 되게 이야기가 늘어진다 싶은 건 이 2장에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2장이 긴 만큼 다뤄야 하는 이야기도 많고, 그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루즈해지는 구간이 나오기 마련이죠.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건 보조 플롯을 더하거나 장수를 늘리는 거예요. 보조 플롯을 더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보조 플롯에도 장이 있어요. 짧거나 길거나는 작가가 선택할 몫이고요. 일단 보자면 이래요. 이야기의 루즈한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다른 이야기가 진행돼요. 장기 연재되는 로판을 보면 의외로 로맨스가 중심 플롯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회귀자인 주인공이 이전 생에서 자신을 파국으로 몰았던 귀족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정치 암투극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메인 플롯으로 삼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리고 그러한 중심 플롯 가운데서 남주 ABC와의 보조 플롯이 로맨스 형태로 진행돼요. 핵심은 복수물이지만 보조 플롯이 로맨스인 거예요. 아무리 보조 플롯이라고 한들 중심 플롯과 별개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중심 플롯에 큰 영향을 주고 중심 플롯 또한 보조 플롯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요. 이렇게 세 개의 보조 플롯이 진행되면서 보조 플롯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반전들이 중심 플롯 1장과 2장 사이에 골고루 배치되면 내용이 풍부해져요. 중심 플롯만 있다면 지루할지도 몰랐던 구간을 재미있게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독자들을 이야기에 더 깊게 개입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이야기에 보조 플롯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2장이 늘어지는 것 같으면 다른 장을 더 추가하면 돼요. 3장 구조는 최소한의 설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장이 더 늘어나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죠. 장의 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작가는 몇 배로 많은 장면들을 보완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작업이 힘에 붙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통속소설에 흔히 쓰이는 상투적 표현에 기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장이 적은 구성이 표현이 강렬할 때가 많아요. 둘째는 장수가 늘어나면 절정의 효과가 감소되고 이야기가 장황해지기 쉬워요. 각 장은 하나의 독립적이고 짧은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을 뜻해요. 각 장마다 변화, 즉 반전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반전이 반복되다 보면 그 효과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곧 지루해지는 거고요. 그 지루함을 피하고자 이야기의 스케일을 넓히면 쓸데없이 이야기가 장황해지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장을 무조건 많이 늘리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가급적 기존의 3장 구조에서 장을 하나 내지 2개만 더 늘리거나 아니면 보조 플롯을 추가하는 걸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